그래가지고 나도 나왔는데 아무도 단 한 명도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외모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해주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인 건 확실해요. 겉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난 욕을 먹지 않고 있다고. 못생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못생겼다고 욕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잘생긴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자신감이 확 떨어지네요. 그래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가 이제 미술을 만드는 이제 메이커 같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만드는 사람 메이커라면 이제 관객은 약간 미술을 읽는 리더, 약간 읽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크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TV 미술 유식 첫 번째로 다뤘던 작품인데 이제 오크트리라는 작품이 이제 선반 위에 물컵을 올려놓고 네. 얘를 오크나무라고 이제 주장하는 작품이거든요. 작품 자체가. 네. 작품 자체에 인터뷰가 있어요. 이제 선반 위에 물을 올려놓고 옆에 인터뷰가 한 장 붙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에서 보면은 작가가 왜 이 물컵을 오크나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작가가 자신의 이제 그 물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내가 이것을 오크트리라고 이제 새롭게 명명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오크트리로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이게 뭔 강아지 소리야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현대 미술이랑 개념 미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데미안 허스트가 상어를 놓고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상어를 상어로 보는 게 아니라 상어를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오크트리에다 물을 선반 위에 물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얘를 오크트리라고 부르는 거랑 굉장히 약간 뭐라 그러죠? 닮아있다. 네, 닮아있다 그러나요? 굉장히 그거 되게 멋있는 말 하나 하고 싶었는데 까먹었어. 방금 생각났어. 무슨 구조? 뭐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법칙? 무슨 법칙이지? 평행 법칙? 평행 이론 법칙? 아닌데. 아씨. 나는 멋있는 건 못하나 봐요. 넘어가. 넘어가. 왜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결국에는 똑같이 간다라는 법칙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되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술 작가들이 어떤 물건을 내놓고 그 물건 자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를 놓고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실인 건데 미술 안에서는 이제 뭔가 상어를 갖다 놓고 죽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상어라는 이제 매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조소라는 어떻게 보면은 매체를 이용한 거죠. 3D라는 걸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3D를 이용하고 거기다 상어를 넣자.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내가 물컵을 갖다 놓고 얘를 오크트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간 교과서와 같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작가분들이 그 오크트리라는 작품을 가지고 현대 미술의 이제 교과서와 같은 작품이다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이제 오크트리라는 작품을 만든 이제 작가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인데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이제 데미안 허스트를 가르치기도 했던 약간 그런 교수를 꽤 오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교수라는 직업이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게 하지 않았나. 근데 그 사람이 맨날 만드는 작품이랑은 완전 동떨어진 작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깨달은 점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작품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관객을 이해시키는 것도 작가의 몫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작품을 읽어내는 거는 관객의 몫이거든요. 내가 뭘 아무리 어떻게 해도 관객이 작품을 못 읽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읽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읽으라고 해봤자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지? 소개의 경익기? 그렇죠. 멋있는 말 잘하는데? 소개의 경익이 어디 그렇게 딱 나오지? 오늘 좀 괜찮은데요?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아까 아니 많이 안 아파요였나요? 그거 지워줘. 되게 괜찮았어요. 진짜 내 이미지. 되게 괜찮았어. 시끄러워요. 오늘 되게 내가 아무리 뭐 4, 50분 막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한두 방에 그냥 좋겠다.
얼굴까지 말지 그랬어요. 네? 얼굴까지 말지. 네 얼굴 내가 왜 까고 말고를 왜 선택해요? 아니요. 아, 내 얼굴이요? 신비주의라. 아, 내 얼굴 신비주의가 될 것 같아요? 난 성격이 신비주의가 아니야. 네. 난 성격이 뭘 숨기고를 못 살아. 난 이제 다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편이지. 물론 성격은 좀 내성적인 편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그냥 나서게 되면은 또 엄청 나서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그거 같아요. 소심함 그 안에 숨어 있는 야성미는 아니고 야성미 봐. 또 싼 말 나오는 거 봐. 그 있잖아요. 그 내면에 막가파적인 약간 난 말이 고급이 안 나온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내면에서 이제 나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있죠? 병신미? 아, 이거 삐처리해야 되나? 괜찮아. 넌 약간 그런 좀 깨일 이미지가 필요해. 난 너무 많이 깨졌고, 난 아무래도 약간 상식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미술도 많이 공부해야 되지만, 상식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사자성어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속의 열기가 그렇게 딱 나오는지, 너무 이제 서로 이러고 논다고 이제 되게 안 좋아하시겠어. 그거 다 나온다 이제 이렇게 잘라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맞다. 자기가 찍히고 있다는 걸 자꾸 까먹고 있어. 아, 힘드네요, 이거. 뭘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맨날 우리끼리 놀다가 까먹어요. 그래서 갑자기 끝나지? 아니야. 거의 다 끝나긴 했어요, 지금. 그래서 뭐지?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품이 있는 거는 이제 관객분들의 몫이라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객이라는 것이 관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도 결국엔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도 이제 작품을 만든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 관객이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평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관객이 어떤 이제 다른 관객을 더 납득시킬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잘 한다면 이제 다른 관객들은 그 관객의 말을 많이 듣지 않겠냐라는 쪽이고요. 그래서 비평가라는 게 무슨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을 더 많이 납득시킬 수 있는 사람?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평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납득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보는 이제 대다수 관객의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미술은 어렵다. 약간 뭐죠? 미술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끔 저도 이제 비평글들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제 말들을 너무 이제 어렵다 못해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부가 부족한 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더 가치 있는 비평은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가득 담겨 있는 이제 전문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관객을 위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위해서 하는 게 더 이제 하는 비평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비평이라는 거는 이제 관객 모두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비평이라는 거 쪽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쪽이 나왔지? 또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 미술 이유식은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이제 와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제 개인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들에서 이제 서로 논쟁까지 가능하지만 네. 뭐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술을 마지막으로 읽어내는 것은 이제 관객이기 때문에 관객이 작가한테 꿀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이 내 생각을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물론 작가가 만든 사람으로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작품 안에서의 영향력인 거지. 그 작가가 굉장히 말을 짜증나게 하면은 난 그 작품이 싫어질 것 같아. 진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이 재밌게 얘기를 하려면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매력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매력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작품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얘기하고 나면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되게 좋으면은 이 작품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의견이 굉장히 잘 맞으면
그 작품들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니까